반갑습니다. 6월 25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차 확산 우려감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기세 등등했었던 시장 자체가 하루 만에 얼굴을 싹 바꾸죠.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했었다라고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직은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조정이 다시 온다는 거야? 네, 이런 걱정이겠죠. 조정이 또 오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베팅 많이 해놨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과연 다시 올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위협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에 지금 더 밀린다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은 일단 매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도로 진행되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모양새들이 또 지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반등을 이끌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얻어맞고 시작하면서 얻어맞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을 끝까지 확인하는 게 낫겠죠? 네, 뭐 남아있는 이벤트들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변동성, 일단은 뭐 미래에는 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당장 힘든데? 그쵸? 네, 뭐 3일 후에 맛있는 잔치집에 가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픈데?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면은 지금 112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지지선이 이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법 많이 빠진 거죠. 지금 2% 가까이 빠졌잖아요. 1.87%면 거의 뭐 급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일단 이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했죠. 계속 이렇게 끌고 넘어가면은 더 좋은 모습, 또 직전 고점 넘어가는 상황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특별하게 어떤 저항이나 또는 매도의 어떤 압박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가 이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는 만약에 이제 악재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박스권을 볼 수도 있어요. 작은 박스권 해가지고 요렇게 지지가 되는 2100포인트까지의 지지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은 205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굉장히 두껍고 많은 편이에요. 주가의 어떤 밀림이라든지 또는 뭐 부담 이런 부분들이 아래쪽에서 계속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테면 내려가봐 이런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르는 쪽에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나면 더 깊이 빠지는 것 아니냐, 더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다시 뭐 2000포인트 아래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지선이 아래쪽에도 있잖아요. 지금 자리도 지지선이지만 아래쪽에도 지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다시 발생이 되게 되면 시장의 조정이 이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데드크로스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뭐 조정 없이 그냥 가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서 아래쪽으로 변동성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옆으로 횡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해소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말씀드렸던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원한 해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면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놓고 다시 과매도까지 진행한 이후에 상승을 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분봉상으로 볼게요. 아침부터 계속 밀리죠. 살짝 반등 나오지만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일단 주가를 계속 밀어내는 그런 수급적인 동향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이런 흐름들, 뭐 오후에도 사실은 수급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면 반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보게 되시면 어때요? 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의 다시 재전환 이후에 지지선 테스트 다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덜 빠져요. 네, 요거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조정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지지가 돼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낫습니다. 반등도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내리게 되신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지 간에 일단 수급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수급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수급이 계속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뭔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뭐 지지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볼 거예요. 자, 수급 동향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짜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즉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았던 게 플러스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멈추는 그 기간도 조금 더 빨리 나타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죠? 네.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매도가 멈췄다라고 보기 좀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의 매도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냥 계속 직진이죠. 네, 계속 직진입니다. 그냥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거래소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게 더 짜증나는 일이죠. 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닥 쪽에서의 이런 지지점, 이런 포인트들은 잘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은 조금 더 센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요. 거래소도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그만해야지만이 뭔가 좀 단기적 이슈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10시, 1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가 그렇게 크게 확장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가 어떻게 이 수급적인 동향을 만들어낼 것이냐.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단기적 포지션 변화를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량을 쏟아낼 때 그냥 거침이 없거든요. 그냥 팡팡 쏟아버리죠. 왜냐면 오늘만 살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팡팡 쏟아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후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좀 멈추면 모를까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회복된다거나 그런 모양새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어떤 종목 매매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제 레버리지 매수했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기관 쪽에서는 어제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팔고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인버스 사고 레버리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번에 또 먹은 거야. 네, 이번에 또 수익이 난 거고 기관들이 또 엿을 먹은 거죠. 이쯤 열받을 만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막 갖다 안 해. 그러고 다 팔아버리는 걸 수도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시장 상방 쪽에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제 보니까 코덱스 200을 또 팔았네요. 그러면 인버스도 팔고 200도 팔고 이것도 약간 해지인가요? 레버리지 매수는 저 밑에 쪽에 들어가 있고요.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지 네, 시장의 그렇게 방향성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상황 볼게요. 오늘 금액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 팔고 있네요. 하루 만에 판다? 글쎄요. 삼성전자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좀 또다시 이제 이 53,000원대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관망세.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빵 치고 올라갔을 때 53,000원 지켜줘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밀리는 모양새가 53,000원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항대 부딪혀 들어오는 거여서 조정이 바로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어제 드렸을 겁니다. 반면에 동진세미캠이나 또는 LNF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더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네이버 투자하고 있고요. 카카오, 그다음에 현대차 쪽 매도,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이런 거 매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매수, 삼성전자,
네, 순매수 이렇게 하이닉스 순매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실적 어닝 시즌을 염두에 두고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플 효과라는 건 있었죠.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나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지, 뭐 시장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다. 크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부담을 가지고 있다. 뭐 기업들이 다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들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가? 일단은 밀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 동향도 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팔고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네, 이거 보세요.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면 자, 수급 주체가 일단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얘네들은 자금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주가를 밀 때 텅텅 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 동안을 지나서 지금은 11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지금 요 동향까지 보려고 11시 넘어서까지 기다렸다가 녹음을 하는 건데, 이거 동향들은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등이 나온다라면 오후 늦은마키 2시 30분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돌아설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오후 즈음이 되거나 늦음막히 되거나 아니면은 내일 정도 봐야 되겠죠. 이게 시장 상황이요. 지금 이벤트적인 부분들은 목요일 금요일에 쏠려 있는 부분들이고,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살짝 가지고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 2차 확산에 대한 것들은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일단 또 착잡하시죠. 네, 어제는 뭐 신나게 좋았었는데 오늘 좀 살짝 내리니까 착잡하시는데 정상적인 거죠. 뭐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해만 뜨면은 그것도 말라 죽잖아요. 해 뜨고 비 오고 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날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 사이 속에서 내가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한쪽 방향 예측만 한다거나 내려갈 거야 라고 한쪽 방향 예측만 한다거나, 또는 내일은 오르고 모레는 내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네, 시장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시장의 역사는 뭐예요? 우상향의 역사. 내가 1년, 2년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그 이상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먼 종착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만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증시가 과연 여기서 멈추고 말 것인가? 내가 계속 투자를 그냥 여기서 끝낼 것인가? 이거 아니라면 뭐 이런 날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겠죠. 어차피 승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운 내시고, 네, 증시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 좀 삼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13시 30분이죠? 13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중시황 진행해 드릴게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